윤석열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와 페루 양자 방문을 마치고 11월 17일 어제 저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도착해 11월 18일 오늘 오전 G20 정상회의 첫 일정으로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 출범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이 이번 G20 정상회의 중점 성과물로 추진한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은 도움을 받는 나라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또는 기구를 서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가입 국가 및 국제기구를 호명하며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연합에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사회적 포용 및 기아와 빈곤 퇴치를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첫 세션에 참석해 전 세계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한 대한민국의 자발적 기여 방안과 정책 주안점을 소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올해 실시 예정인 1,000만 달러 규모의 아프리카에 대한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연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12월 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은행의 국제개발협회 재원보충회의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기여를 2021년 대비 45% 증액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를 크게 후퇴시킨 코로나 팬데믹을 잊어서는 안 되며 중저소득 국가의 팬데믹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해 팬데믹 펀드의 추가 재원 보충에 대한민국이 적극 나서겠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3천만 달러를 팬데믹 펀드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러시아 외교장관 발언에 이어서 제1세션에서 10번째로 발언을 하였는데요. 러시아, 북한 간의 군사협력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그 불법성을 국제사회가 함께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을 하였습니다. 바로 뒤이어서 11번째로 연사로 나선 이시바 일본 총리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에 의해서 국제 식량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비판을 하였으며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도 이어서 북한이 소련이 저지른 러시아가 저지른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함으로써 국제 평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알바니지 호주 총리도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위협하는 러시아의 전쟁에 함께 가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오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제2세션에서도 독일을 포함한 일본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계속 지금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까지 이어진 제1세션과 업무 오찬 참석 후에 윤 대통령은 믹타 회원국 정상들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믹타는 2013년 우리 정부 주도로 출범한
5개 중견국 간의 협의체입니다. 이번 회동에는 윤 대통령 외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알바니즈 호주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이래 매년 믹타 회동에 참석하며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에 힘을 보태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에 이어 내년 2월부터 1년간 믹타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 계기에 믹타 5개국이 채택한 공동 언론 성명이 있습니다. 배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개혁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정치, 안보, 금융을 다루는 주요 국제기구에서 개도국과 신흥 경제국들, 즉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성을 확대하는 문제가 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 개혁 문제, IMF와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체제의 개혁 문제,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혁 문제 등 회원국들의 다양한 입장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G20 정상회의 첫날 18일 저녁에는 브라질 문화체험 및 리셉션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일 11월 19일 오전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세 번째 세션이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플라스틱 오염 대응과 디지털 혁신에서 보다 큰 혁신을 거둘 것임을 역설할 것입니다. 특히 원자력을 비롯한 다양한 청정 에너지원의 활용과 보급을 확산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G20 정상들의 지지를 당부하고 한국이 기후 취약국들의 기후 대응 역량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 역할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천명할 것입니다. 이번 G20 방문의 의미 그리고 성과입니다. 우선 G20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 외교를 구현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APEC G20 회의의 공식 주제는 각각 권익 증진 포용 성장, 그리고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었고, 이들 두 가지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당면 과제는 바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그것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누리는 동반 성장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배경으로 G20 정상회의가 출범한 이래 2010년 비서방 국가로는 최초로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그동안 G20 논의에 적극 참여하면서 활발한 G20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협력을 잇는 번영의 가교와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3년간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이 G20 의장국을 맡은 데 이어 내년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4년 연속
글로벌 사우스가 의장직을 수임하는 가운데 G20에서 개발 의제의 비중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책임 외교 기조가 더욱 적실성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민간 부문의 역량이 적극적으로 발휘되도록 개도국의 구조개혁과 재정혁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경제협력의 최상위 포럼인 G20이 개도국들의 성장 동력 창출 노력을 지원해야 함을 역설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G20 정상들에게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의 시장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개발을 위한 투자 원활화 협정의 타결을 주도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하는 논의에 앞장서고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2024 리우 G20 정상 선언문이 도출되었는데요. 거기 6항에 보면 모든 당사자의 국제법상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하여 중동의 여러 분쟁과 전쟁을 포함하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또 같은 6항에는 전쟁과 모든 무력 분쟁이 인간의 고통을 가중시키면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서술이 담겨 있습니다. 총 69개 항으로 구성된 이번 G20 정상선언문 중에서 우리나라가 강조하고 제시했던 4가지 정도의 주제들이 주요 항목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각 나라의 건전재정 확보 노력을 촉구하는 대목이 제5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부산에서 개최했던 세계 플라스틱 감축 회의의 시사점을 반영하는 플라스틱 감축 노력에 대한 사항이 43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사용과 개발을 포용과 안전과 혁신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항목이 61항에 적혀 있습니다. 무탄소 에너지 CFE를 확대해 나가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적 연대를 심화해야 된다는 의미가 31항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G20 정상회의 참가의 성과로는 규범 기반 국제 질서의 수호를 위한 국제사회 연대를 촉구한 점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 양자회담 계기마다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유사 입장국들과 함께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러북 군사협력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조 메시지를 발신하였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는 20개 회원국 말고도 17개의 추가 초청국이 참석했고 15개의 국제기구가 참석하는 등 G20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국제 기반의 국제 질서가 지탱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 대통령은 강조하였습니다. G20 정상들이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행동을 결집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 2가지 의미를 설명드렸고요. 모두 발언을 마치고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